안녕하세요. 대부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중앙 에너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스라인을 형성한 뒤에 이 강한 상승의 서막이다라는 제목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유가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중앙 에너비스 주가 역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큰데 자, 오늘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존에 강조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죠. 바로 대선전. 11월 대선 전에는 이 갈등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일 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 폭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유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 경기 확장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전망성도 이 수요 자체가 탄탄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방향성 역시 견조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세가 결국에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에는 어떻게 작용할지까지 금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에는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적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선 전에 뭐 시리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이 또 홍해 공격을 했다. 이 결국에 모두 뭐 갈등에 대한 부분이 이 부각이 되거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사실인데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이 공급 차질. 자, 제가 원유 시장은 어떤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수요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공급이 가장 중요한 공급자 우회 시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유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 자, 그래서 중앙 에너비스까지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가와 중앙 에너비스 주가 상관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23년 유가가 하락했을 때, 이 파란색 표인데, 유가가 하락했을 때, 이 중앙 에너비스, 보라색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 이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 역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점은 유가와, 뭐 100%는 아닙니다. 유가와 중앙 에너비스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확률을 최대한 높이고 또 리스크를 줄여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 자체는 투자에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이런 지표 자체는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표 이러한 지표 자체는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미국의 ISM 제조업, 이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자, 결국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 제조업이 얼마나 튼튼하냐, 자, 이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수 자체가 50이 넘어가면 이 경기 확장, 이 경기가 좋다는 뜻,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 지수 자체가 예측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해 주면서 50.3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확정되었다. 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이 원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제조업 경기가 좋게 되면 당연하게 이 기름이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유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뭐 PMI 지수라고도 합니다. PMI 지수도 이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 예측치가 50.1이었는데 실제가 50.8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세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전반적인 원유 수요 상승 그리고 이 부분이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의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일부터 금일 유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4년 전반적인 동향 흐름세를 체크해 볼 때 상반기부터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3년부터
뭐 조선업부터 해서 유가에 대한 강의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전망을 말씀을 드렸었냐면 24년 같은 경우에는 23년과 비교했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해지면서 유가의 상방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이 현재 적중이 되고 있고 특히 11월 대선 계속 특히 이 11월 대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이 대선 전에는 이런 이념적인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24년 전반적인 동향 자체가 아직까지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앙 에너비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와 중앙 에너비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서도 살펴봤었죠. 뭐 대략적으로 100%는 아니다 하지만 비례해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시기를 고려를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유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는 상황. 그래서 지금 상황은 유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다라는 이슈로 이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긴 거죠. 공급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 이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세 또 미국의 제조업도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탄탄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이 폭격을 받았다라는 내용, 자, 이 부분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요가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유가의 상승 흐름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7,800원에서 이 18,000원까지 가격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주가의 이 베이스라인을 형성해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주봉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이 바로 11선이죠. 주봉의 11선 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추세적으로 이상 없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 강한 상승 모멘텀 한 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기사와 내용이 필요하다. 자, 유가 100달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 원유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유가 100달러 관련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올 때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중동의 이념 갈등, 이 폭격 같은 내용이 부각이 되면 단기적으로도 원유가 상승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이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중앙 에너비스 주가까지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2만원 구간대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투심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2만원대를 돌파를 해주면 그 위에 구간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2만원 구간을 세팅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는 22,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25,000원까지는 매물대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중앙 에너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